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과원을 가보면 식재 거리, 열간 거리, 이게 막 중구난방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호두나무를 심을 때 좀 규범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약을 치던 거름을 주던 좀 기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규범화할 이유가 있어요. 마치 사과밭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호두나무를 배울 때 특히 조실성 호두만큼은 호두밭에서 배우지 말고, 그간의 호두밭에서 배우지 말고 차라리 사과밭 가서 배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식재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고요. 식재 거리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뭔 얘기야. 식재 거리는 하늘, 자연이 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식재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무의 높이를 얼마까지 키울 거야.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다리 작업을 할 거냐, 고가 사다리 작업을 할 것이냐, 어떤 장비를 쓸 것이냐를 정하시고, 그 높이가 예를 들어 3.5m냐 5m냐 아니면 10m냐, 옛날 만실성 호두나무처럼 25m 30m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태양, 햇빛을 얼만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각, 햇빛이 쪼이는 각도에 의해서 식재거리는 정해지는 겁니다. 만실성 호두나무, 얘네들은 뭐 키가 뭐 25m, 30m까지 크잖아요. 그러니까 12m를 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실성 호두나무는 키가 그만큼 크지 않잖아요. 25m 큰 조실성 호두나무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오죽하면 외성 호두라고 하잖아요. 키가 작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키가 25m 큰 애가 12m를 뛰었어. 그럼 얘가 5m라면은 5m를 키가 큰다고 하면은 5분지 1로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12m 나누기 5. 그럼 2.2가 되겠네요. 2.4가 되겠네. 2.5m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호두나무를 5m 키우려고 하면은 2.5m 띄우면은 만실성 호두나무와 비슷한 그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새롭게 좀 더 좁게 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험 재배를 했던 자료가 충분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평지 기준으로 해서 1m 50을 띄우라고 하죠. 왜? 높이가 5m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3.5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높이도 관계가 있겠지만 수영에도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높이가 3.5m인데, 똑같은 3.5m인데 그냥 자연 방임형이냐, 아니면 개심형이냐,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원추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즉 수고, 높이와 수형에 의해서 평지 기준에서 식재거리가 달라지는데, 제가 추구하는 원추형은 사실 3.5m 높이면은 1.5m만 해도 상당히 넓은 거란 거예요. 그렇게 심어도 충분한데, 여러분들은 자연 방임으로 놓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뭐 공간이 좁다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즉 적심을 하지 않고 곁가지가 나오는 걸 적심해서 둔지를 시키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는 거리가 좁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열매가 매달려 있는 걸 잘라내지를 못했던 거죠. 뭐 사실상 중국의 자료들을 보면은 4m 곱하기 5m, 3m 곱하기 4m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3, 4, 4, 5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은 그럼 기계가 돌아다니는 통로는 몇 미터예요? 1m입니다. 1m. 통로의 폭은 1m였어요.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중국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다만 기록에는 옛날에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 기록을 보고서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그래, 중국의 사회나 문화의 차이, 기계와의 정도, 기계의 비용과 인건비 차이 이런 걸 비교를 안 하고서 그냥 득대고 옛날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업자들이 우리 농가에다가 거기선 그래요 하고서 그래 심으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통로가 1m면요 이건 전부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똥구름을 날릴 때도 머리에 짊어지고 그리고서 사람이 날라야 하고 수확을 할 때도 사람이 그 호두를 전부 다 머리에 짊어지고 자동차가 있는 데까지 나와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청피호두와 견피호두는 무게가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즉 건조시켜 세척 청피를 탈피시키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세척 건조한 중량은 5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원에서 실제적으로 물건을 빼내는 중량은 5배, 견피호두의 5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육체적으로 인공, 즉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과원을 갖다 관리할 때는 나 뭐 경운기라도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조그만 트랙터라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갖다 정하는 거죠. 즉 수형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수고는 무엇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면적이 얼만큼이니까 나는 여기 경운기가 들어가야겠다, 아니면은 밀바, 뭐 이제 운반 도구들이 뭘로 쓰겠다, 이 계산이 나와야 주간거리와 열간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평질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평면을 갖다가 야, 내 땅이 북향이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재거리가 좀 더 멀어져야겠죠. 왜냐면 햇빛의 조사각에 의해서 햇빛이 투과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땅이 남향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까워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햇빛의 조사각이 더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식재거리를 멀리 해놨어요. 멀리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이 아까워서 나중에는 나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나무를 키우게 되면 3m 50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다리가 없어도 그냥 고지가위 있죠. 긴 고지가위, 그걸로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3m 50을 넘었으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사다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관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고 내 혼자의 노동력으로 안 되는 데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식재 거리를 할 때도 단순히 뭐 다른 데는 그랬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거기는 땅이 넓잖아요. 거기는 훨씬 더 멀리 띄웁니다. 3m, 4m, 4m, 5m 이런 형태가 아니라 거긴 커다란 호두나무 만실성이잖아요. 거기는 6m에 12m 정도 띄웁니다. 어떤 데는 더 띄우는 데도 있고요. 여러분 조시성 호두나무 갖다가 그렇게 한번 심어 보시죠. 미국식으로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제가 조시성 호두나무를 갖다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우즈벡에다가 심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즈벡을 많이 다녔고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했다. 뭐 지금 포기하는 상태이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외국에서 그 광활한 면적에 광활한 땅에서 호두나무를 심는다면 저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으로 안 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우즈벡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요 토지의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굉장히 희박한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집약 밀식 재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방임 재배 막 꽂아놓고 전지전정도 안 하고 순짓기 뭐 이런 것도 안 하고서 막 꽂아놓고서 나중에 기계로 막 훑어서 털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토지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대단히 높은 데고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뭐 적은 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면적이 얼마만큼이고 나무의 높이는 어떻게 할 거고 기계 장비는 어떻게 쓸 것이고 나중에 수확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만이 직제거리와 열간거리 중간거리와 열간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트랙터도 소형, 중형, 대형이 있습니다. 즉 뭐 한 50마력대까지는 소형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는 그런 50마력대는 하우스 안에서도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70마력대 정도 되면 어때 돼요? 그 중형 정도 되면은 그건 하우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논이나 이런 데서 작업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애들은 뭐 100마력대 이상 되면 뭐 130 아니면 뭐 150 아니면 뭐 250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제는 초대형이 되는 거죠. 장비가 커지면 기계의 폭도 있지만 기계의 높이도 있지만 기계가 쓰고 있는 그 도구들 로터리라든가 쟁기라든가 이런 것도 사이즈가 틀어져요. 그거에 따라서 또한 열간 거리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형도 바뀌게 되고 그 수형 중에 제1단을 만드는 것도 바뀌게 되죠. 왜? 그 작업기의 사이즈와 높이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평에 몇 주가 들어가요? 라고 물으실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1000평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1000평은 그냥 시험 삼아서 심고 그 다음에 몇만 평씩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만 평이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 사이즈에 맞춰서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맞춰드려야 나중에 그 나무들을 뽑아버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죠.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질문사항을 좀 남겨놓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댓글로 제가 하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부족한 내용을 다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